공부는 답습이 아니야. 지나온 걸 답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 아니걸라. 그 테두리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은 머물러 멈춰버린 것이야. 하나 이룰 게 없어. 답습은 동물이 하는 것이지. 인간은 체득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체화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전부인 동물은 내 육건사를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래서 심의 논리, 약육강식, 그 안에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답습이면 그게 전부야. 공부의 차원도. 하지만 인간은 진화 발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어. 그래서 동물적 차원과의 삶은 너무 다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인기는 진화 발전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걸라. 탁해진 게 인기이지 인육이 아니야. 물론 탁해진 상태에서 지기에서 생성시킨 인육은 이미 물질이기 때문에 탁해졌다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인기는 티 없이 맑은 차원에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3차원의 지상으로 내려와 갖고 육의 그 생명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지. 물질과 비물질, 그로 인해 무라일체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지기의 모든 생명체는 진화 발전을 위한 삶을 살지를 않아. 오로지 진화 발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천계의 원소, 인기, 영혼들이라는 것이야. 영혼들을 위해 그 방편적으로 주어진 게 이 육의 생명체라는 얘기야. 우리는 다들 착각하지. 이 육의 생명체는 진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육의 생명체들.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성이 되어서 그 육의 생명체로 나와서 물로서, 식물로서, 동물로서, 박테리아에서 물론 시작됐겠지만 식물로서, 동물로서 진화 발전을 이루어올 때까지 멸종은 있었어. 왜? 멸종이라는 것은 이 지구 환경에 맞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구 환경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면 진화와 발전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멸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체를 생성시키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왜 멸종을 따른가? 이 숱한 멸종, 무슨 악기를 걸쳐갖고 오늘날까지 이 지구가 온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모든 육의 생명체, 모든 만물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모든 만물, 육의 생명체는 인간과 호흡을 같이 해 나가기 위한 게 있고, 인간 삶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에 있고, 육생 넘어 인생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기초적인 그 모든 차원으로서 받쳐줘야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진화 발전을 위한 것에 있다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습니다. 그 멸종의 동신물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인간과 같이 호흡해 나가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해 나가기 위해 진화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라.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인간이 진화 발전해 왔는데 그에 따라 진화 발전해 온 게 어디에 있나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진화 발전. 인간만이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인간만이 진화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진화는 육의 진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육의 진화, 육생의 진화,
동물적 차원의 진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발전은 인기의 발전을 일으켜, 그러니까 물화일체 차원의 육색 문명 물질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육색 물질 문명의 발전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 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이 지금 이제 겨우 그 대기권 밖 태양계 안으로서 진출을 했는데, 이게 거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은 것처럼 아주 오만한 자세를 치우고 있어요.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은 태양계 안, 그것도 지구라는 것이죠. 이 지구에는 음양, 달과 태양이 공존과 자전을 함께 함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태양은 물질을 생성시킨다면 다른 비물질을 생성시켜요. 달과 태양이 돌고 도는 이 지구를 돌고 도는 와중에 지구에서는 유괴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 유괴 생명체는 물질과 비물질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른 비물질 차원이라 하는 것이고, 왜 태양은 물질 차원이라 하는 것인가? 이 물은 보이지 않는 청기의 그 삶의 질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기에는 무엇이 있냐? 이 땅에는 무엇이 있냐? 숱한 유괴 생명체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 지판 지구에는 이 비를 맞음으로 인해 그 씨로 인해 유괴 생명체들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이 지기는 양의 기운으로서 모든 유괴 생명체를 낳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비는 청기의 그 모든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있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라. 이 지기의 씨로 있는 모든 만물 유괴 생명체를 키우는 운용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양기는 날 낳으시고 응기는 날 기르시니, 이 양기란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날 낳으신다는 건 유괴 생명체 물질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기르신다는 것은 비물질 차원, 그 음의 기운으로서 나를, 인의 기운을 키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양의 기운은 물질적 차원의 그 삶을 육성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기의 발전이 있을 때 오장육보, 이 인육을 위한 발효은 성장이 스스로 육생의 병, 인육의 병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동물이 수행을 할까요? 인간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누구의 발전을 위한 것에 있을까요? 인육의 발전을 위한 것에 있을까요? 인기의 발전을 위한 것에 있을까요? 인기의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청기의 원소 인기의 발전을 위해 수행을 하면 지기의 세포 인육의 발전은 절로 생성이 돼 어떠한 그 표적을 받지를 않는다. 진화 발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려동물을 얘기를 많이 하고 동물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 반려동물은 육의 사랑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먹을 거 주고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그 먹을 거 앞에 복종하는 게 전부 다 누구예요? 육의 생물체 동물이고, 그것을 짐승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일단 배가 고프면 육생년 먹을 거 앞에 복종은 하지만 그 안에 나라는 인기의 자체, 진화 발전을 위해 티 없이 맑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는 이 먹을 것을 다 채우고 육생의 안정의 삶을 찾는다면 인기의 삶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본능과 분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유괴 생명체, 지기세포 유괴 생명체는 본능적 차원으로 움직여요. 본능은 나 살기 위한, 또 내 육생 안위를 하기 위한 본능적 차원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씨라는 자체의 본능은 주어진 것이죠. 인간으로 얘기하면 본성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바뀌지를 않아요. 종마다. 왜? 늑대나 개나 보기에는 똑같은데 늑대의 종의 기원과 그 개의 종의 기원은 달라요. 길들여 쓸 수 있느냐? 없는 하나의 차원이죠. 물론 꾸준히 길들이면 쓸 수는 있는데 이 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진화 발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뿐이라. 그리해서 인간은 공부를 하고 도를 닦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에 있다. 자, 먹을 것만 주면 복종하는 동물. 이 인육적인 차원. 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육생이라 그러고 동물의 삶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인기를 위한 육생 넘어 인생이라 인기적인 차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혼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은 육생 넘어 인생이라 물질의 비물질 차원, 그 행위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과 동물과의 그 교류,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육생이 무엇인지, 육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고, 그 동물과 인간의 교류로 통해, 교감으로 통해 사랑을 알았다면 육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르는 동물과 먹을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인간과의 차원의 교류는 무엇인가, 이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도량에 어느 날인가 조그만 개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도량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요. 도량은 비우지 마라. 어떤 큰 일이 있어도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바람에 그 주어지는 의미가 있고, 그 자연 속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깊은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라.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한다. 인이 동할 때만이 기운이 동하는 것이고, 기운이 동할 때만이 그곳은 살아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없고 동물만 있으면 그건 자연 속에 어떤 기운이 서려 있지 않아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연 그 상태로 남아 있어 스스로 없어져 버려요. 인이 동한다. 모든 기운은 인이 동해요. 물론 광물과 광물끼리에 나오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도 인의 기운의 주파수에 따르진 못해요. 인기와 인기끼리. 어디 가서 우리가 쉬고 있어도 기운이 있네, 기운이 없네. 주인이 아무리 있어도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주인의 그 기운에 따스한 게 흐를 때만이 찾아가는 객들이 그 기운의 그 케어가 되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푹 쉬어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연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떠난 그 자연, 그 속에 인의 기운이 없으면 황량하고 황막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감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무엇을 누구와 소통하겠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 자연과 나는 교류한다. 그가 무라일체 차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은 1차적으로 뭐가 되었어요? 청기의 원소 인기, 비물질과 지기의 대포, 인육, 물질과 비물질이
무다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생 넘어 인생. 근데 물질적 차원의 육생을 유지할 때만이 비물질 차원, 인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진화 발전이다. 그 어느 곳이든 인간의 사랑 없이 그 삶을 다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어느 날인가 개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도량에. 그것도 인연이 아니고 연법에 따라서 왔어요. 항상 나는 가리켜요. 그 무언가 기운이 있고 그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찾아오는 연이라 소홀히 대하지 마라. 한 끼 밥 있으면 줘라. 그렇지만 사랑을 하되 빠지지 마라. 육의 생명체이니 육권 다만해지면 그는 그 사랑에 빠져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데 이 도량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케어해 주는, 품어 안아주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행도 그 사랑,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 육바라밀 수행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불교적 관념에서 시작되는 육바라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끝나는 그 지혜, 그 지혜 바라밀, 지혜를 얻어 피 안의 언덕으로서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삶의 차원을 살아가기 위해 나를 위한 수행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수행은 욕심입니다. 우리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도 자기 욕심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지식적인 공부도 내 삶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욕심은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가? 어디에서 발현될까요? 내가 육생의 기본으로 받아온 사주에서부터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사주는 왜 주어지는 것인가? 이미 보이지 않는 저승의 위계는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승으로 나올 때 주어지는 게 그 육생의 기본금 사주예요. 그러면 비물질 차원 저승에는 사주가 있을까? 저승에는 사주가 없어요. 4차원인 것 뿐이죠. 자, 나의 위기의 자리만큼에 올라가 그 행위를 다하는 것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위계를 올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그게 여인들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의 그 위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어져요? 남편이 주어지는, 활동의 주체가 주어지는 것이, 활동의 주체가 행위 현장에서 그 행위를 다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그 자기의 영역 바운다리를 넓혀 나간다면 그때서나 이에 따른 공적이 운용의 주체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빈물질 차원 저승도 다르질 않습니다. 저승으로 올라가면 4차원이에요. 빈물질 차원이. 그냥 너는 너의 기운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나의 위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저승은 보이는 이승을 위해 자리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이승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저승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주가 성립되는 것은 뭐예요? 청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성립이 되는 게 사주예요. 왜 사주가 성립이 되느냐? 유권자를 위한 그 행위를 다도록 성립되어진 게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에 너는 육생의 CEO, 육생의 그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 나감에 따라 너의 육생량은 더 커져 나가는 것이다.
저승으로 돌아가면 빈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고, 또 육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저승으로 돌아가도 네가 행의 공력만큼 쌓이는 자리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진 게 사주의 성립이다. 그러면 공력은 언제 쌓이냐?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 저승의 위계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육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모든 이 육의 생명체나 물질은 씨에서 발화된 것이라 결국은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의 씨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씨가 때로는 그 쿼크,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것에서 천에서 지가 분리됨으로 인해 갖고 뻥튀기로 뻥이요 하고 튀겨서 나오는 게 그 만물이고 육의 생명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저승은 운용의 주체요, 이승은 활동의 주체라. 결국은 활동의 주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물질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비물질적인 삶의 차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간은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의 지식으로 육생의 만물, 육생의 그 모든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쓰임을 다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진화 발전은 이 선순 한을 통해 공정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공정의 차원을 놓치면 인간은 항상 치우침과 쏠림으로 인해 헤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은 활동의 주체예요. 영혼은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계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적 차원, 이 육생 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해결을 한다면 비물질 차원 저승으로 돌아가 그대는 영원하게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기가 인기로서 빛나는 운용의 주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식 차원의 물질을 발명해 지혜적 차원의 그 쓰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물질과 비물질, 돌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동물은 육생이 전부예요. 인간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자연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질 않으면 이 자연은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질 않으면 태양계도 없고 은하계도 없고 삼라만상도 없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인의 기운을, 탁해진 기운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모든 방편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방편에 빠져갖고 그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육생에 머물러 버리는 이 안타까움, 그 너머에 인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인생은 영적 차원의 기운과 기운끼리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죠. 인기가 없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은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르죠. 구박을 해도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르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차원은 육생이 있는 것이고, 또 결국 그들의 삶의 차원은 인간을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한다.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해 왔던 인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것도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살아가며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성정, 지혜 이 차원, 이 보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시는 무엇을 보시를 해요? 물질을 보시를 하는 것이고 먹을 것을 보시를 하는 것이고 육생의 안에서 육을 건사시킬 수 있는 것을 보시를 하는 것이에요. 왜 너는 덜 가진 상태로 나를 찾아왔고 나는 더 가진 상태로 너를 맞이를 해야 하느냐. 이런 행위 현장 사회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 너는 너의 근기만큼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있을 터 네 근기만큼 살아간다면 네 근기 안에서의 너의 삶은 기쁘고 신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근기만큼 주어진 삶의 차원을 살지 못해. 주어진 경로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탈한 만큼의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게 고통인 것이고 그게 괴로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생이 없고 육생량이 없는 것은 일단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누가 겪는 것인가? 인육이 걷지만 인육 안에 있는 인기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면 이 인기가 육생량을 먹고 사느냐? 아닌 것이죠. 인육이 육생량을 먹고 사는 것이죠. 방편으로 주어진 것. 이게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이라. 직접적으로 너의 아픔을 대자연은 가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상대성이며 상호적이고. 이게 인생의 방정식이라 그래요. 왜?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같고 종이 같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육의 아픔을 가하는 건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를 깨우치기 위함에 있어요. 이 인기는 운용의 주체고 인육은 활동의 주체는 것이에요. 천지의 자식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천기의 원수 인기는 영원불면하지 지기의 세포 인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천기의 원소 인기를 깨우쳐지기 위해 지기의 세포 인육에게 표적을 가하는 것이에요. 항상 육생의 병은 인기인 내가 아픈 것이냐, 인육인 동물인 인육이 아픈 것이냐를 잘 뒤돌아보라고 했어요. 인육이 아픈 것은 내가 그만큼 나의 행위를 다하지 못할 때 인육에게 표적을 가하는 것이니 그것을 뒤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표적을 주어지면 모르는데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표적이 주어지질 않아요. 부모가 잘못 살으면 나의 금쪽 같은 천기의 원수 인기 자식에게 표적을 주는 것이죠. 부모한테 직접 표적을 주면 자식이 그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게 부모한테 가해지는 표적과 성인 시절에게 부모한테 가해지는 표적은 달라요. 또 어린 시절 때 자식에게 가하는 표적과 성인 시절에 자식에게 가하는 표적이 다르다. 왜 또 이렇게 복잡한 소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항상 변화는 연들에 의해 시작이 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 표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로 그 운용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운용의 주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위해 담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념은 어디에 줄까요? 상대방에 줘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물론 에너지 충전소라고는 하겠지만 행위 현장 사회에서는 모든 게 나의 편의를 위해 행위 현장 사회의 그 업장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의 입장에 의해 그 업장을 맞추어 나가고 정신적 차원과 행의 차원도 그 입장에 마주어 나간다면 그는 어렵질 않아요. 항상 인연이 찾아와요.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이해를 해주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기초적인 그곳에서는 인간은 항시 동물적 차원에서는 그 주파수가 맞아 있어요. 동물도 그래요. 자기를 이뻐하는 곳에서는 꼬리치고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주는 그곳은 잊지 않고 찾아가요. 그건 육생의 일환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안을 위한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육생의 일환의 발판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 행위를 다하지 않고 문만 열어놓으면 인연이 찾아와 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도 이 도량에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 들어왔고 그 연이다. 몸도 빼빼 말랐다.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는데 많이 주지 마라. 그리고 너무 정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개는 충성심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자기를 안아주는 그러한 인연들 앞에는 꼬리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를 다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이 도량을 지켜나가는 뭐가 되는 것 마냥 딱 도량 문 앞에 딱 이렇게 딱 있으면서 보지 못한 인연들만 오면 지저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동물은 누구를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키우는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랬죠. 반려동물을 왜 키웠어요? 식용으로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키웠습니다. 아침에 수제비, 저녁 때 칼국수, 점심 때는 어영부영 넘어가. 그 개 하나 먹여 살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떨 적에는 아날로그의 어린 시절 보면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어. 아침에 밥 먹을 거 하나 있고 아침에 먹는 밥, 점심 때 먹을 것을 덜어놓지 않으면 점심은 굶고 생활하는 게 유분수죠. 그러한 밥을 키워놓고 개를 키우는 건 식용이었다. 더 허약한 몸을 보신하기 위해 보신용으로 키운다.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그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쟁 6.25를 거쳐 36년 만에 육생의 문명을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육생이 안정이 될 때만이 반려견도 생각하고 반려묘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적적해졌다. 나홀로 치유를 한다. 내가 나이 먹어 적적해졌을 때 반려동물 하나씩 키우는 건 뭐라고 하질 않아요. 나이 먹어갖고 인간관계에 바빠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이 먹으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잘 사는 이는 끊임없이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로움을 채우기 위한 아쉬운 자들이 찾아가겠지만 태반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는 반려동물 옆에 있어 함께 나가고 적적함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을 달래면서 나름의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때는 식용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제 육생의 그러한 개념은 깨졌다. 인생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개념의 시대의 문화가 자리한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대예요. 그때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보신용으로 안 먹어요.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 MZ 세대들의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이 반려동물은 식용이 아니고 보신이 아니라는 차원이 있어요. 삶의 질이 차르고 또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2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곳에 반려동물이 누구나 올 때 지저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반려동물의 개념이 아닌 보신의 개념, 그냥 개를 키우는 개념에 꼭 개를 키울 때 보면 집 문 앞에 딱 개집 놓고 개를 키워. 그것도 집 문 앞이에요. 그거 크게 글씨나 제대로 이쁘게 써놓나? 그것도 빨간 걸로 개조심. 2년 들어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개를 키우는 그 개 집주인들은 한결같이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개는 순환이 물지 않아요. 들어와도 돼요. 그렇게 물어대고 죽을 듯 짖어대는데 누가 들어가겠어? 밥 주는 그대들이나 안 물어. 밥 주는 그대들이나 짖어대지 않지. 밥 주지 않고 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 개들은 주인을 지키겠다,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육성의 보호 본능에 의해 그렇게 짖어대는 것입니다. 인연이 들어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게 개들이 짖어대는 그곳은 인의 기운마저 떨어져 나가버려요.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한다. 인간과 인간끼리 동할 때 그 집은 흥하고 뜻하는 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반려동물의 그 기운은 그 주인집 이들의 성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그 길러대고 길 가운데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그 오는 인연들 그렇게 짖어댄다면 생각 달리 해야 돼요.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풀어주고 지금 그 집도 지어주지 않는 것은 뭐야?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게 키워주고자 함에 있으니 중요한 건 개똥이 여기저기 보이는 건 문제가 심각해요. 개똥이 어디가 많이 있냐? 개가 움트리고 숨어서 잠자는 그곳이 개똥이 많아요. 그 개똥은 꼭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닥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개똥마다 치워주지 않는다면 그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본래 있었던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반려동물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찾아온 인연, 내 욕심으로 너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동물도 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 이 보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게 먹을 것을 줘 그 짐승으로서 함께 해 나가는 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보시를 했는데 함께 나가지 못하고 주는 것만 먹고 가버리면 그런 보시의 의미가 없어요. 육바라밀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육바라밀 그 수행을 하는 것이지 기초적인 것만큼 닦아 나가야 되는 건데 저게 육바라밀 그 행위는 육생의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인생의 그 수행법에 있다라고 한다면 홍익인간 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21살 때까지 인간이 교육을 받는 건 나를 위한 것에 있고 나를 위해 습득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위한 것에 있지만 결국 21살 이후에는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곳이다. 너를 위해 살아갈 때는 그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요. 말 그래도 꼴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일들도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하지만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성정, 지혜의 차원의 그 육바람의 일, 그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거는 먼저 주고 후에 받기 위한 내 안에 내공을 쌓아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내공이 없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보시, 일 안에 내공, 지계도 이 안에 내공, 그 점진적으로 내공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홍익인간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인간은 육과 인기가 함께 맨 처음에는 육의 배고픔으로 인해 찾아왔기 때문에 육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고 채워줬을 때는 그 이한 인기의 그 허함을 채워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기의 허함은 자기의 삶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화합하는 것이고 손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육생양으로 복종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양을 부과시켰을 때 그대가 받아온 그 소명을 다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동물은 틀려요. 청계원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주면 주는데도 길들어져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복종하는 동물, 육생이 전부다. 하지만 인간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육생의 안위를 채워줬다면 너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제시를 해놓은 죄도 자기가 어려서 배운 사회적 육생안에 빠져버려 그 육생량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바동거리는 이들이 많아요. 왜? 나가면 전부 다 뭐하는 이들밖에 없어. 육생량에 허덕이며 동물처럼 육생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기쁨은 돈 많이 들어온 것, 육생량 많이 들어온 것 이외에는 없어요. 육생량 많이 들어오면 내 부인과 내 자식과 행복하게 산대.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나 꿈꾸는 삶이지. 근데 그러한 삶을 과연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이 뿌리에서만. 반도 대한민국에서만.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괴로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육생에 머물기 때문에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인 것이고 특히 뿌리에서 태어난 뿌리 민족이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차원의 이 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량, 내가 갖고 있고 받아온 육생량, 그 쓰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